보디빌더라면 과연 집안 분위기는 어떨지. 채소나 이런 것들은 엄마 거, 고구마도 엄마 거. 그래서 고구마를 먹으려면 애들이 엄마 이거 먹어도 되냐고 먼저 물어봐요. 막 집에 닭가슴살 쌓여있고.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안 집에서 움직이게 누워. 돼.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유모차 끌고 산책하면 근력 유산. 애들이랑 놀면서 윗몸을 일으키기. 애기가 돌이 때 새벽 5시 반에 수업을 합니다. 신랑이 있을 시간에 와서 운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엄마가 되고 궁금한 게 많아진 파워 제이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범상치 않은 분을 모셨습니다. 비주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상치 않으신 분입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을 한가득 들고 왔어요. 바로 그냥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딸 둘 워킹맘 보디빌더고요. 온라인상에서 천재레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릴 땐 제가 천재인 줄 알았고 천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럼 자녀분이 딸 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첫째는 중학교 1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요즘에는 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사춘기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맞아. 그럼 알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길래 그때부터 사춘기에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좀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안 그랬던 애가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그냥 뇌에 오류가 발생이 돼서 이게 자기도 원하지 않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옆집애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옆집이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애가 아니라 옆집에다 가면 모든 게 조금 썰해집니다. 저는 아직 애기가 너무 어려서 사춘기는 조금 멀게 느껴지긴 하는데 사춘기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이 좀 짧아져요. 필터링이 안 돼서 뭐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안 해. 몰라. 이런 거 있어요. 상처받을 것 같아. 상처 받아요, 처음에는. 근데 남이지 와 이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대답이 그게 뭐야? 이랬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랑. 그래서 이제 책도 읽었고 선배맘들이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제가 또 그런 시기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넘어가면 된대요. 저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라는 우리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또 저렇게 됐구나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그 연습을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에 관련해서 제일 고민이신 부분은 어떤 거? 사실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도 영상을 많이 보니까 지금은 학교에서도 코로나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때랑은 그런 세대가 달라요. 노출이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집에서 시간적으로 제한을 두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고민이라면 애들이 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택보라고 얘기는 또 안 해요. 제가 책을 봐요. 그러면서 책 한번 읽어야지 그냥 넌지시 그냥 그런 얘기해주고 엄마가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애들 앞에서 핸드폰 하는 모습보다는 책 읽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글 쓰는 거. 근데 공부에 대한 걱정은 없으세요? 걱정이 많죠.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다른 육아맘들 보면은 너무 그걸 잘하세요.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노출을 많이 못 해준 게 조금 그게 워킹맘이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워킹맘이 되게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워킹맘이면서 보디빌더까지 쓰다 보니까 애들이랑 마주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어린이날도 같이 못 있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천재레고님이 내 인생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에너지를 더 쏟으신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내가 불행하고 내 감정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말도 안 나. 좋게 안 나요. 그래서 항상 나를 최적화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엄마라고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를 돌보는 게 행복이신 분들은 당연히 그게 맞는데 그게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억지로 하시는 분들은 나의 행복부터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엄마도 꿈을 향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짜여진 계획대로 사는 삶을 아이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싶었었던 거죠. 대부분 아이들이랑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제가 이제 항상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 애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이랑 시간을 좀 할애를 하려고 하고 있고 같이 먹으러 간다거나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다이어트 안 할 때나 다이어트를 할 때는 같이 먹으러 가기도 못하니까 근데 방학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도서관에 가서 뭐 책을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그냥 도서관이라는 장소에 가서 도서관 안에 편의점에 가서 먹으면서 책 보게끔 그 정도 시간 내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은 애들이 좋아하는 다이소 같이 다이소에 쇼핑하러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또 천재레고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고 계시는지. 새벽에 4시 반쯤 일어나서 4시 반이요? 네, 새벽 루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스스로를 정의 내리는 긍정어고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복 유산소를 해요. 보통 1시간 정도 하고 있고 요즘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0층 정도? 150층? 1시간 정도 탑니다. 그냥 계단 타지 않고 그동안 이제 제가 코칭하고 있는 분들 온라인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전날 일지를 올려요. 아. 그거를 이제 계단을 타면서 보고 피드백을 다 드려요. 그러면 이제 운동도 되고 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렇게 피드백을 1시간에 맞춰서 1시간 딱 잡고 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씻고 이제 아침 식사하고 출근을 하죠. 여기 수업이 있을 때는 수업을 하고 아니면 업무하거나 책 읽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아. 매일매일 수업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그 수업에 맞춰서 제 식사 시간과 운동 시간을 배치를 전체적인 흐름은 하루 3끼를 언제 먹을 것인가 운동을 언제 할 것인가 잠은 5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4시간 미만으로 자면 확실히 조금 피곤하고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이 올라요. 오늘 내가 뭔가 막 땡기고 유독 먹고 싶은 날이 있으면 나는 수면이 좀 많이 부족해요. 본인들은 모르시죠? 그러면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IFBB 프로 선수라고 대한 국제 보디빌딩 협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이제 도전을 했었어요. 계속 실패하고 드디어 이제 올해 5월 달에 그거를 땄습니다. IFBB 프로 선수가 이제 됐고 그 다음 목표는 모든 프로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올림피아라는 무대가 있어요. 올림픽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열리는 꿈의 무대 올림피아 무대에 올라가는 건데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무대에 서보고 싶은 게 꿈이긴 해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직업으로 바꾼 이유도 제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고 싶어서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제 사업장이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운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를 찾아가는 가장 최고의 버전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보디빌더라면 과연 집안 분위기는 어떨지.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 엄마가 보디빌더 때 집안이 어떨까? 제가 보디빌더가 되기 전에 근데 어느샌가 제가 보디빌더가 돼 있어. 그렇다고 집안 분위기가 바뀐 게 없죠. 식사를 같이 못할 뿐이지 같은 상을 차려도 저는 제 것만 먹어요.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찜닭 같은 요리 그런 걸 하던가. 근데 제가 먹을 수 없는 피자나 칩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같이 차려놓고 저는 제 걸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채소나 이런 것들은 엄마 거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고구마도 엄마 거. 그래서 고구마를 먹으려면 애들이 엄마 이거 먹어도 되냐고 먼저 물어봐요. 막 집에 닭가슴살 쌓여있죠. 육아를 하면서 체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체력이 되게 좋아요. 5시간을 자고 운동을 해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좋은 호르몬이. 근데 내가 피곤하니까 누워있어. 피곤한 상태에서 또 하루를 맞이해. 저는 피곤할수록 산책 한 번만 하세요. 다른 거 말고. 동네 한 바퀴만 도세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움직이면 일단 몸에서 엔돌핀이 돌기 시작하고 세로토닌 분비가 되고 긍정 호르몬이 나와. 그 호르몬이 나를 움직이게 하거든. 거기에 따라오는 게 좋은 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먹는 거. 저는 이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많이 안 걸어도 돼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바깥 공기 한번 맞고 바로 쓰레기만 버리고 된다. 5분도 괜찮아요. 와. 왜냐면 10분 걸으세요 하면은 안 하게 되고 오늘 시간 늦었으니까 20분이나 지났는데 안 하게 되거든요. 5분만 하라고 일어나자마자 나갔다 오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움직임을 시작하고 걷기를 하고 나면 내 몸에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이 이야기에 되게 조금 공감을 했던 게 저는 이제 아기가 한 명인데 아직 좀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껌딱지예요. 계속 엄마를 찾고 막 설거지해도 엄마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따로 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육아를 하면서 내 체력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됐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무너지고 하니까 이게 또 아기의 그것도 못 받아주겠는 약간 그런 게 생겨서 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저녁에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봐야겠다 해서 나가서 운동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면 진짜 신발 신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나갔다 오면 이상하게 더 기운이 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내가 분명히 나는 누워야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억지로. 왜냐면 왜 억지로 나갔냐면 제가 결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운동을 비싸게. 그래서 가야 돼. 그렇죠. 가야 돼요. 이거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식단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안 집에서 움직이게 누워. 돼.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요. 좋은 걸 먹고 움직이면 그 힘으로 또 이렇게 되는 건데 식단 관리는 사실 저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빵 너무 좋아, 초콜릿, 치킨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정말요? 술을 또 너무 좋아. 입장이었어요. 일주일에 8번 마셔. 근데 이제 운동하면서 알코올이 근육을 분해하잖아요. 힘들게 만들게 빠지는 걸 몇 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술은 조금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이 반응하는 거를 알게 되면 아무거나 못 넣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경험을 안 하시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밀가루를 드시던 분이 밀가루를 안 먹다거나 라떼를 드시는 분이 라떼를 한 일주일 동안 끊어보고 나면 확실히 체감하는 게 있어. 그거를 경험을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그거를 조절하게 돼요.
어린 애기 키우다 보니까 열심히 애기 거 먹을 거 만들어주고 애기 안 먹으면 남은 거 이제 먹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기 엄마들이 식단 관리 가장 힘든 게 애기 먹고 남은 거를 먹어서 그래요. 아까 전에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아, 그래요. 맞아요. 행복하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되게 중요해요. 아이도 아이지만 그 전에 나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가장 좋은 거 대접하세요. 내가 안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야. 내 몸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내 몸은 더 소중한 거야. 순서를 바꿔야겠네요. 이제 저 먹을 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애기 거. 근데 이게 계속 애기가 막 울고 배고픈 거 빨리 해줘야 되나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잠깐이에요. 맞아요. 잠깐이죠. 울 수도 있지. 그리고 또 내 거 먼저 챙겨야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드신 엄마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 좋은 거 넣어주고 아이가 어려도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유모차 끌고 산책하면 근력 유산. 정말 최고의 유산. 최고의 운동. 운동은 못하는 건 없고 안 하는 것만 있을 뿐이고 조금만 더 나를 생각해 주시면 저는 유모차 걷기 정말 추천드리고 애들 놀이터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체력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같이 가서 놀 때도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적극적으로 놀아줘요. 저는 놀이터에서 제가 더 재밌게 놀았어요. 그때밖에 못 놀았으니까. 애들이랑 놀면서 윗몸을 일으키기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애들이랑 놀면서 같이 했어요. 엄마가 하잖아 그럼 애들이 없어요. 따라요. 그분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새벽에 오시는 회원님? 네네. 그분도 애기 엄마예요. 애기가 돌인데 새벽 5시 반에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왜 5시 반에 하냐면 신랑이 6시 40분에 출근을 해요. 신랑이 있을 시간에 와서 운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해드려야죠. 당연히 오세요. 지금 10월달에 바디 프로필 찍어요. 진짜요? 네. 분명히 똑같이 힘들었을 텐데. 근데 저는 그 나이 때 안 그랬어요. 둘째 낳고 13개월 정도 됐을 때인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둘째랑은 첫째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다가 집 앞에 있는 PT샵 상담을 간 거죠. 거기서 그 PT 선생님이 보디빌더셨어요. 식스팩 있는 사진도 저도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기식 웃으면서 3개월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래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어차피 PT 비용이나 내 산후 마사지 비용이나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몸이 바뀌었어요. 3개월. 아이를 둘을 낳으니까 아줌마 그쵸. 근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식스팩이 생겼어요. 그게 둘째 낳고 만든 3개월. 제 몸에 식스팩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우와 신기하다. 근데 그때 식단도 하신 거죠? 식단은 그렇게 심하게 안 했었어요. 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철저하게 식단을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력 운동에 이렇게 몸이 바뀌는구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렸는데 내가 어떤 엄마가 돼야겠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둘째가 4학년 때 학교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나는 세계에서 제일로 화장을 잘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겠다. 너무 놀랬어요.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정한 꿈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은 피아노 학원을 했었기 때문에 언니는 피아니스트, 동생은 올게니스트, 부모님이 이렇게 꿈을 정해주셨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피아노를 내려놨거든요. 이 아이를 보면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도 아니고 세계에서 최고로 화장을 잘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나서 내가 진짜로 아이들 앞에서 작년에도 필리핀 시합 나가가지고 1등하고 오고 올해는 또 일본 시합 가서 1등하고 오고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정말 영향을 미쳤구나. 저는 대회를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오늘 1등 해가지고 와? 항상 애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요. 근데 제가 1등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21년 전부터는 1등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동안 쌓인 게 최근 시합부터는 나가면 이제 1등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왔었던 건데 그 전에는 3등, 4등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 다 봤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1등만 이제 하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랬나? 그러면 얘가 이 꿈이 정말 리얼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지금 메이크업을 많이 받으니까 그때마다 물어봐요. 제 둘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꿈을 가지시게 됐냐? 나중에는 뭐 정샘물 아카데미나 이런 거를 구경 가게 한다. 간접적인 경험.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이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을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적으로 환경 설정은 잘 못 해주지만 내가 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이 컸으면 좋겠고 그렇게 커가는 것에 그런 중심에 엄마의 모습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달리고 앞으로 가고 전진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가장 큰 거예요. 저 개인적인 만족도 있지만 아이들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너무 멋있어요. 엄마가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말에 산 증인. 오늘 정말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얻어가는 게 많아서 너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